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3부작 윤포세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3부 해질 무렵. 알레스는 양털 이불을 더 바짝 끌어당겨 몸을 감싸며 조금 춥네 하고 생각한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얇고 흰 커튼으로 거의 가려진 창문을 바라보며 바닥의 작은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흘낏 바라보는데 누군가 창문 밖을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지나간 것을 그녀는 볼 수 있다.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지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길 아주 가까이 있는 작은 집. 그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었어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커튼이 아니었다면 누구라도 내가 앉아있던 곳을 볼 수 있었을 테지. 또렷하게는 아니지만 지금도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몰라. 누가 저기 앉아있구나 하겠지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걸 누가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 전혀 아니지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눈곱만큼도 상관이 없어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상관이 없지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양털 이불을 더 가까이 끌어당겨 몸을 감싸며 나는 알레스야. 그래, 나는 나이든 알레스지. 그래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이젠 늙어버렸어, 알레스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이젠 의자에 앉아 온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러고서 그녀는 벽난로에 장작을 더 집어넣어야지 생각하고는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 난로 문을 열고 장작을 더 집어넣은 다음 의자로 돌아와 앉는다. 그리고 양털 이불을 가까이 끌어당겨 덮고는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다가 흘낏 거실의 창문을 바라보는데 알리다가 그녀의 어머니가 눈에 들어온다. 그녀는 꼭 지금 알레스가 그녀의 방에 앉아있는 것처럼 비카에 있는 그녀의 방에 앉아있다. 그리고 이제 알리다가 천천히 뻣뻣하게 일어나서 짧은 걸음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어디로 가시는 거지? 어디로 가시는 걸까? 밖으로 나가시려는 건가? 저기 모퉁이에 있는 벽난로까지인가? 알레스가 일어나 짧고 뻣뻣한 걸음으로 바닥을 가로지르자 알리다가 그녀 집의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알레스도 자기 집 부엌으로 들어선다. 나도 너무 늙었나 봐. 알레스가 말한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버렸어. 그녀가 말한다. 살아계실 때는 나이 든 어머니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젠 자주 보는구먼. 그녀가 말한다. 이유를 모르겠네. 그녀가 말한다. 이젠 나도 늙었나 보군. 그녀가 말한다. 늙었어. 그래. 그녀가 말한다. 말을 말아야지. 그녀가 말한다. 나는 대개 여기서 혼자 걷고 소일거리를 하지. 이따금 자식들이나 손주들 중 한 녀석이 부러우기도 하지만. 그녀가 말한다. 그렇지만 대개 나는 짧은 걸음으로 여길 걸으며 혼잣말을 하지. 그래.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알레스는 알리다가 그녀의 부엌에 있는 탁자 옆 의자에 앉는 것을 보고 자기 부엌에 탁자 옆 의자로 다가가 앉는다. 내 예쁜 부엌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여기 부엌 안이 제일 아늑해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늘 그렇게 자주 부엌이 집안에서 제일 아늑하다고 생각하지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그리 큰 부엌은 아니지만 아늑해, 늘 아늑했어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내가 가진 탁자와 의자들, 찬장들과 화로는 어머니가 쓰시던 것과 꼭 닮았지. 어머니의 부엌 한 구석에는 부엌을 데우고 요리를 하려고 불을 붙이던 검은 화로가 있었는데 나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과 꽤 비슷한 화로를 가지고 있어. 바닥 한가운데 있던 탁자, 벽을 따라 놓여있던 침상, 거실과 거기 딸린 다락방. 그 다락방이 아주 생생해. 거기서 우린, 나와 어린 여동생은 잠을 잤지. 그런데 그건 정말 오래전이어서 존재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 있었다 해도 정말은 존재하지 않았던 일. 어린 여동생은 창백한 얼굴로 누운 채 가버렸지. 그 창백한 얼굴, 벌어진 입, 반쯤 뜬 눈은 절대 그 애한테서 사라지지 않을 테고 난 항상 그것을 보겠지. 어린 여동생은 병에 걸려 죽었고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으니까. 그 애는 살아서 행복했고 그런 후엔 병에 걸려 죽었지. 그리고 우리 오빠 시그발, 실제로는 이부 오빠지만 그는 내가 아직 조그마한 여자아이였을 때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KBS 오디오 북 아무도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하지만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어. 그래, 아무도 우리 이부 오빠 시그발보다 더 잘 연주하진 못했을 거야. 그래, 그는 연주를 잘할 수 있었고 그게 내가 그를 기억하는 유일한 것이야. 그의 아버지도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고 했어. 사람들이 말하기로 그의 이름은 아슬레였고 분명 별이빈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했지. 사람을 목매달다니. 옛날이어서. 그래서 그럴 수 있었고 그렇게 했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오슬레이크와 재혼했지. 그래,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었어. 우리 아버진 이름은 오슬레이크였는데 다들 비카라 불렀지. 그가 비카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작은 집, 곳간, 보트하우스, 선착장, 배. 그는 손에 넣은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 아버진 진취적인 사람이었지. 그런 후에 알리다가 아들 시그바를, 교수형당한 연주자였던 아슬레와 그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가정부로 들어갔어. 그렇게 된 것이었지. 아슬레가 교수형을 당하고 나서 어머니가 비카에 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긴 했지만 어머니는 결코 그녀 자신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 아슬레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에 대해서 결코 어떤 것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이따금 내가 넌지시 얘기했는데 물어본 게 아니라 단지 넌지시 얘기하기만 해도 어머님 말이 없어지고 자리를 피했지. 어머닌 단 한 번도 아슬레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 그녀에게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던 건 다른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그럴 수 있을 때마다 그랬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지냈는지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물론 그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중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말하기로 아슬레는 듈리아에서 그의 아버지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어머니가 아직 어린애였음에도 악랄한 폭력으로 어머니를 취해서 그녀를 임신시켰고 첫 번째 살인으로 그녀의 어머니를, 즉 우리 외할머니의 목숨을 빼앗고서 그녀를 데리고 갔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게 정말이라면, 아니야, 누가 알겠어. 그랬을 리가 없지. 그건 아마도 단지 사람들이 지어내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일 테지. 하고 알리스는 생각한다. 그들이 말하기로 그 남자가 자기 또래의 어떤 사람이 가진 배를 훔치려고 목 졸라 죽였다고. 아슬레의 아버지가 살았던 듈리아의 보트하우스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했어. 그리고 별이빈에서 그 남자가 붙잡혀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목 졸라 죽인 것 같다고 그렇게들 말했지. 하지만 그게 정말일 리 없어. 우리 어머니 알리다는 그런 남자와 그런 짐승 같은 자와는 결코 함께 지낼 수 없었을 거야. 맹세코 아니야. 그건 불가능했어. 난 우리 어머니 알리다를 잘 알아. 그녀는 그런 살인자와는 결코 함께 살 수 없었을 거야.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교수대가 있어야 해. 적어도 각 마을마다 하나씩. 이라고 말했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이며 아슬레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저지르지 않았는지 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살인자는 아니었을 거야. 그 남자는 내 오빠, 내 이부 오빠 시그발의 아버지였는걸.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그 남자는 우리 외할머니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사람들이 말하길 외할머니는 아침에 그녀의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사람들이 보통 죽는 것처럼 죽었을지 모른다고들 했으니까
그녀는 오히려 평온하고 고요하게, 무척 평범하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났을지 몰라. 물론 그랬던 게 분명할 거야.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지. 뭐가 됐든 거의 늘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고서 그녀가 부엌의 창문을 바라보는데 알리다가 그곳에 창문 바로 앞에 바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어머니가 아주 또렷한 모습으로 저기 서 있어. 내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볼까?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내가 손을 올려놓을 수는 없어.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아니, 내가 망령이 들었나 보군.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더는 제정신이 아닌가 봐. 하지만 나이 든 어머니가 저기 서서 나한테 저주를 하고 있는 걸. 하고 알리스는 생각한다. 내가 감히 말을 걸어봐도 될까? 저들이 어머니가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인지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걸 종종 상상했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말을 해. 어머니가 그랬다고.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고. 저들이 말을 해. 그런데 내가 여기 앉아서 오래전에 죽은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그렇게 미치지 않았어. 저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말하든, 내 자식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든, 그래. 나는 걔들이 서로, 그리고 어쩌면 남들한테도 나에 대해 뭐라고 짓거리는지 알고 있어. 내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그렇게들 말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걔들 중 아무도 나와 함께 살려고 하진 않아. 적어도 그랬으면 한다고 나한테 말했던 녀석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걔들은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지. 그런데 어머니 알리다가 저기에 계시단 말이야.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물론 걔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고 날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도대체 왜 어머니 알리다가 저기 창문 앞에 계시느냐 말이야.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어머니가 부엌에 머물러 계실 셈이라면 나는 곧장 거실로 가야겠어.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내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은 방에 있을 순 없지. 하고 알레스는 생각한다. 그런데 알리다가 몸을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보인다. 알리다는 내 어린 딸, 내 예쁘고 어린 딸, 나의 사랑스러운 작은 아기도 늙었구나 하고 생각한다. 딸에게도 세월이 유수처럼 빠르게, 정말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버렸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그래, 내 딸 알레스도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 모두 6.
그 애들은 다들 자라서 자기 삶을 일궈가고 있구나. 소녀들과 소년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내 딸 알레스도 좋은 삶을 살고 있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알리스가 비카의 집 거실에 딸린 다락방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을 본다. 그녀는 계단 꼭대기에 멈춰 서서 알리다를 바라보며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라고 말하고 알리다는 우리 예쁜 딸도 잘 자렴. 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딸이란다. 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알레스는 마저 올라가 다락방의 어둠 속으로 구석의 침대보 밑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알리다는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런 다음 알리다는 거실로 가 현관에 서서 저만치 배 아래쪽에 서 있는 오슬레이크를 바라본다. 저희는 몸이 건장하진 않고 아주 강인하지도 않지만 머리 오름 굵고 턱수염은 덥수룩하며 여전히 검어. 머리털과 턱수염 둘 다 여기저기 새치가 몇 가닥 있긴 하지만 내 검은 머리도 마찬가지지.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오슬레이크가 저만치 서서 그의 보트를 바라보는 것을 본다. 저기 서서 뭔가 골똘히 고민하는 모양이네.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오슬레이크는 지금껏 내게 잘해주었어.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나와 아기 시그발이 오슬레이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별이빈의 선착장에 있을 때 우린 기력이다 해 비참한 몰골이었고 난 죽기 직전까지 굶주리고 지쳐서 부두 창고에 기대 주저앉아 있었지. 그런데 그때 오슬레이크가 갑자기 나타나 날 내려다봤어. 아니, 너 알리다 맞지? 오슬레이크가 말했다. 알리다가 올려다보자. 너 나 기억 안 나니? 그가 말했다. 알리다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려 했었다. 오슬레이크. 그가 말했다. 나 오슬레이크야. 비카에 사는. 그가 말했다. 듈리아의 비카 말인가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 그가 말했다. 그러고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린 자주 보지는 못했지. 난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난 네가 작은 여자아이였을 때부터 기억한단다. 그가 말한다. 네가 아직 작은 여자아이였을 때 난 어른이었지. 그가 말한다. 나 기억 안 나니? 그가 말한다. 아, 맞아요. 기억해요. 알리다가 말한다. 물론 내가 오슬레이크를 기억하지만 그저 길 가다 한두 마디 나눴던 어른들 중 하나일 뿐이야. 그가 어머니와 함께 비카에 살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아.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25살. 아마 그 정도? 어쩌면 더 많이. 그러니 어른으로 여길 밖에.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런데 왜 여기 앉아있니?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어딘가는 앉아야죠. 알리다가 말한다. 살 곳이 없는 거니?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네. 그녀가 말한다. 거리에서 지내는 게로구나. 그가 말한다. 집이 없을 땐 그럴 수밖에요. 알리다가 말한다. 너랑 네 아이가 그가 말한다. 네.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말한다. 너 무척 야위었구나. 둘 다 먹을 것도 없는 거니? 그가 말한다. 네. 그녀가 말한다.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한다. 그럼 일어나서 따라오너라. 나랑 같이 가자. 그가 말한다. 오슬레이크가 그녀의 팔 아래를 잡아 서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자 알리다는 아기 시그바를 안고 일어서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 그녀가 지니고 다니던 2개의 보따리가 있자 오슬레이크가 저것들이 내 것이냐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가 보따리들을 들어 올리고서 따라오라고 말하고, 그러고서 그들은 별이빈의 선착장을 따라 걷는다. KBS 오디오북 비카 출신인 오슬레이크와 알리다와 그녀의 팔에 안긴 아기 시그발은 별이빈의 선착장을 따라 걸어가고 그들 중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슬레이크가 한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고 알리다는 그를 따르며 그의 짧은 다리와 큰 보포, 그리고 열린 채 펄럭거리는 그의 검은 상의와 목까지 눌러쓴 책모자,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그녀의 보따리 둘을 바라본다. 그런데 오슬레이크가 멈추고서 그녀를 바라보며 한 골목으로 고개를 까닥이고는 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고, 알리다는 포근하고 달콤한 잠에 빠진 아기 시그바를 가슴에 안고서 그를 따른다. 오슬레이크가 문을 열어잡고 알리다가 들어가서 아래 위를 둘러보자 많은 테이블이 놓여있는 길고 좁다란 공간이 보이는데, 그녀는 훈제된 쇠고기와 구운 돼지고기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냄새가 너무도 좋아서 그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지만 아기 시그바를 가슴에 꼭 부둥켜 안으며 정신을 차린다.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나서 그녀는 침착하게 그 자리에 선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음식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런데 오슬레이크는 왜 날 여기 데려왔을까? 꼭 내가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는 것처럼. 난 한 푼도 없는데.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녀는 훈제된 쇠고기와 구운 돼지고기와 완두콩의 그렇게 좋은 냄새는 이전까지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배고픔을 느껴본 적도, 그렇게 맹렬히 음식을 원한 적도 없었다. 내 기억엔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나? 아니, 없어. 난 동전 한 입도 없어. 그러자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그녀는 울기 시작한다.
검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서 아기 시그바를 가슴에 안은 채로 그러네. 너 왜 울고 있니?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말한다. 이제 이리 와서 앉거라.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리고 그가 손을 들어 올려 가장 가까운 탁자 곁에 의자를 가리키자 알리다는 그곳으로 가서 앉는다. 그리고 이곳이 따뜻하다고 느낀다.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야. 그리고 혼재된 쇠고기와 구운 돼지고기와 완두콩의 이런 환상적인 냄새라니. 그래, 끓인 완두콩 냄새도 느껴져. 내가 내일 돈만 있다면 사다가 먹고 또 먹을 텐데.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오슬레이크가 카운터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검고 긴 상의와 목까지 눌러쓴 검은 모자를 바라보며 이제 듈리아에서의 그를 떠올린다. 떠올려보니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저 가까스로 떠오를 뿐이야. 저 남자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이야. 하지만 몇몇 남자들이랑 같이 서 있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것이 기억이 나. 서 있으면서 다른 남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같은 종류의 모자를 쓰고서 자기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 다들 똑같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오슬레이크가 훈제된 쇠고기와 구운 돼지고기와 완두콩, 그리고 감자와 순무와 라스페바를 가득 채운 접시 2개를 들고 그녀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본다. 저것 좀 봐. 접시 위에 라스페발도 있잖아.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내가 이런 날을 겪게 되다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는 오슬레이크의 입과 푸른 눈을 쳐다본다. 그 남자 전체가 커다란 미소 그 자체다. 그가 접시를 알리다 앞에 내려놓고 접시 앞에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자 반짝이고 김이 나는 접시와 오슬레이크의 얼굴 전체가 환하게 빛이 난다.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 둘 다 음식을 들자. 적어도 나는 배가 고픈데. 그리고 너도 무지하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탁자 반대편에 다른 접시를 내려놓고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곁에 내려놓자 알리다는 아기 시그바를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KBS ODOV 그래, 이제 쇠고기와 돼지고기 맛을 좀 볼까?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래, 맛을 보자고. 그가 말한다. 그리고 라스페발도. 그가 말한다. 이걸 마지막으로 맛본 지도 오래되는걸. 그가 말한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이 식당에서 맛보는 거란다. 그가 말한다. 그런데 네가 마실 게 좀 있어야 할 텐데 그가 말한다. 음식만으론 부족하지. 그가 말한다. 그러나 알리다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 기다릴 수 없고 앞에 있는 이 모든 음식들을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만 혼재된 쇠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 입안에 집어넣는다. 아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두 눈이 터질 것 같아. 라스페발도 한 입 먹어봐야겠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큰 조각 하나를 잘라 기름에 찍고 구운 돼지고기도 한 조각 포크에 얹어 입안에 집어넣는데 턱 아래로 기름이 조금 흘러내린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쉰다. 전에는 이렇게 맛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걸. 정말로.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녀는 씹고 맛을 보며 또 다른 혼재된 쇠고기 조각을 잘라 손으로 집어 입안에 우겨 넣고는 씹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리고 오슬레이크가 거품이 떠있는 맥주잔을 들고 와 그녀 앞에 내려놓는데 그는 자기 접시 옆에 자기 잔을 내려놓은 다음 그녀에게 잔을 들어올리며 건배라고 말한다. 그러자 알리다는 자기 맥주잔을 들어올린다. 이건 너무 무거운데. 내가 이걸 힘들게 들어올릴 정도로 약해졌나? 그러나 그녀는 가까스로 잔을 오슬레이크에게 들어올리고는 건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오슬레이크가 잔을 입으로 가져가 크게 들이켜서 맥주 거품이 그의 턱 수염에 묻어나는 것을 쳐다보고는 자기 맥주잔을 입으로 가져와 맥주를 한 모금 홀짝이는데 솔직히 난 맥주를 그리 좋아해 본 적은 없어. 되게 시큼하고 씁쓸하니까. 그런데 이 맥주는 그래, 이건 달짝지근하고 가볍고 부드러워. 정말 달달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맥주를 맛보며 그래, 이 맥주는 맛있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오슬레이크가 앉아서 혼재된 쇠고기를 한 조각 썰어 입안에 집어넣고 씹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녀는 오슬레이크가 앉아서 혼재된 쇠고기를 한 조각 썰어 입안에 집어넣고 씹는 것을 바라본다. 천하일품이지.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이 식당은 음식을 제대로 만들 줄 알아. 그가 말한다. 이 고기도 잘 훈제됐고 간도 딱이거든. 그래. 그가 말한다. 네 의견은 어떠니? 그가 말한다. 제가 먹어본 것들 중 최고예요. 알리다가 말한다. 그렇지. 나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란다.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리고 라스페발. 그것들도 맛있단다. 그가 말한다. 네. 알리다가 말한다. 맞아요. 제가 먹은 것들 중 최고예요.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오슬레이크가 라스페바를 한 조각 큼지막하게 잘라 입안에 넣고는 씹고 또 씹는 것을 쳐다본다. 그는 씹는 중간에 일품이야. 일품의 라스페발이라고. 이 식당에서는 음식을 할 줄 안다니까. 누가 더 맛난 라스페발을 만들 수 있겠어? 어디서 더 맛난 라스페발을 살 수 있겠냔 말이지. 라고 말한다. 그리고 알리다는 순무가 있으니 순무도 맛보고 완두콩도 맛본다. 모든 게 다 맛이 일품이야. 이렇게 맛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먹은 양갈비라면 모를까.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아니야. 그것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 이 혼재된 쇠고기, 이 폭신한 라스페발. 이것들 다 분명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맛본 것들 중 최고일 거야.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오슬레이크가 그래, 이 맛이야. 하고 말하며 라스페발 한 조각을 구운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기름에 묻히고는 그것을 씹는다. 신이시여, 전 시장했나 봅니다.
그가 말한다. 그래요. 그게 반찬이지요. 라고 그가 말한다. KBS 오디오북 알리다는 식사를 하며 한숨을 쉬고는 최악의 배고픔은 면했다고 느낀다. 지금도 맛은 있지만 처음 한 입만큼 맛있진 않아.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여기 앉아서 별이빈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집어먹고 있지? 안 돼. 나 어떡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안 돼.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래도 너무 맛있는 걸. 아니야, 안 돼.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어떡하지?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안 돼. 이젠 더 먹어선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최악의 배고픔은 면했으니까. 여러 날 동안 먹질 못하고 물만 마시다가 이 음식들을 먹게 됐어.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지.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들키지 않게 여길 빠져나가야 해.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떡해? 하고 알리다가 생각하는데 오슬레이크가 그녀를 올려다본다. 음식이 맛이 없었니? 그가 말한다. 그는 이해가 가지 않고 약간 어리둥절하다는 듯 파랗고 큰 두 눈으로 그녀를 쳐다본다. 아니요, 아니에요. 알리다가 말한다. 그렇지만 그녀가 말한다. 말해보렴.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러나 알리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니? 그가 말한다. 저는... 그녀가 말한다. 그가 말한다. 저는 낼 돈이 없어요. 그녀가 말한다. 그러자 아슬레이크가 나이프와 포크에서 기름이 튀도록 두 팔을 쳐들고는 기쁨에 찬 파란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알리다를 쳐다본다. 내가 있잖니.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가 접시들이 들썩이고 맥주잔이 튀어오르도록 주먹을 탁자에 내려치자 식당 안의 모든 눈들이 그들에게로 향한다. 그래, 내가 있어. 그가 말하며 활짝 웃는다. 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그가 말한다. 어떻게 내가 너한테 식사 한 끼도 대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니? 그가 말한다. 내가 배고픈, 그래, 굶주린 고향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든. 그가 말한다. 그랬다간 내가 어떤 놈이 되겠니? 그가 말한다. 그럼 안 되지. 내가 계산하마. 그가 말한다. 그러자 알리다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올 텐데요. 라고 말한다. 그러자 오슬레이크가 그리 비싸지 않단다. 생선을 많이 팔아서 돈이 주머니에 두둑이 들어있거든. 그러니 운제된 쇠고기와 구운 돼지고기와 라스페발, 삶은 완두콩과 순무, 그리고 우리가 이 식당에서 원하는 건 며칠이든 몇 달이든 먹을 수 있단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맥주잔을 들어 맥주를 벌컥 들이켜고는 입과 턱수염을 닦더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고는 알리다를 바라보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니? 라고 묻고 알리다는 네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알리다가 맥주를 홀짝이자 오슬레이크는 내 배가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데 내일 북쪽으로 듈리아로 항해할 예정이란다. 라고 말한다. 따라오고 싶으면, 다시 집으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려무나. 오늘 밤 달리 잘 곳이 없고 내 선실에 침상에서 자도 된다면 말이다. 라고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누울 수 있는 침상도 있고 덮을 이불도 있으니까 그걸 내게 주마. 라고 그가 말한다. 그러자 알리다가 그를 바라보는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밤 여기 별이빈에 어디서 묵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딜리아에 가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나? 아니, 전혀. 아버지 아슬락도 거기 없고 어머니에게 가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난 브로테엔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나와 아기 시그발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데도 절대로 하고 알리다는 생각하고는 맥주잔을 들어올려 맥주를 홀짝인다. 그래, 간이 잘 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잘 마셔둬야지.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잔을 비운 다음 나는 한 잔 새로 마실 건데 너도 한 잔 가져다 줄까? 그런데 네 건 아직 많이 남은 모양이니 기다릴 거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가 말한다. 어쨌든 내가 말했듯이 내 배에서 자겠다면 그래도 좋단다.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다. 너희 어머니 일은 참 안 됐어. 그가 말한다. 우리 어머니요? 알리다가 말한다. 그래,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알리다는 깜짝,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깜짝 놀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그런 줄은 몰랐어. 그래도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어.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슬픈 일이야.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슬픔이 차올라 그녀의 눈가가 젖어든다. 난 그분의 장례식에 갔었단다.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알리다는 두 손으로 눈을 닫고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모든 건 마찬가지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였는데, 아니, 이건 너무 끔찍해. 하고 생각한다. KBS 오디오북 무슨 일이니?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니? 그가 말한다. 네. 알리다가 말한다. 그래, 그렇게 갑자기 떠나셔야 했다니 슬픈 일이로구나. 그가 말한다. 그렇게 늙진 않으셨는데. 그가 말한다.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가 말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있다. 그리고 알리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난 듈리아로 돌아갈 수 있어. 어쩌면 브로테에 살 수도 있겠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하고 생각한다. 어디든 내가 머무를 곳을, 어디든 나와 아기 시그발이 머물 곳을 찾아야 해.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 문제는 생각해 보려무나.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래. 네가 듈리아로 돌아가고 싶다면 말이다. 그가 말한다. 그리고 알리다는 오슬레이크가 일어나 활기찬 걸음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카운터로 향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알리다는 나와 아기 시그발은 어디선가 잠을 자야 해. 정말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앉자마자 금방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생각한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머니가 죽었다니 너무 끔찍해. 너무 슬퍼. 그런데 지금은 정말 피곤해. 정말 피곤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스트란다에서 별이빈까지 걷고 또 걸었으니까. 그 다음엔 별이빈 시내를 전부 걷고 또 걸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 정말로 오래 걸었지. 잠을 잔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걷고 또 걸으며 아슬레를 찾았는데 어디서도 아슬레를 찾을 수가 없어. 그가 없이 난 어쩌면 좋지?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어쩌면 그가 듈리아로 돌아갔을까?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랬을지 몰라.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아슬레는 나를 남겨두고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알아.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단지 별이빈에 할 일이 있다고만 말했는데 그가 문턱에 서 있는 모습을 봤었지.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게 될 거란 걸 느끼지 못했었나? 아니야, 느꼈어. 그리고 그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했었어. 그랬어. 하지만 그는 가야 한다고 말했고 내가 다시는 아슬레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 온몸으로 느껴진다고 말해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느꼈던 건 아마 그저 느낌일 뿐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생각했지. 그런데 아슬레는 돌아오지 않았어. 날이 지나고 밤이 지나도 아슬레는 돌아오지 않았어. 아슬레는 돌아오지 않았고 난 음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집안에 앉아있을 순 없어서 가진 모든 걸 보따리 2개에 싸들고 별이빈으로 향했어. 보따리 2를 지고 아기 시그바를 데리고서는 무겁고 먼 길이었지.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찾은 거라고는 개울과 강의 물뿐이었어. 별이빈에 도착한 후로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슬레를 찾아다녔는데 때로 물어보거나 하면 사람들은 그저 날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고는 별이빈 같은 곳에서는 그런 자들이 넘쳐난다고. 그러니 내가 말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게들 말했어. 마침내 너무 피곤해서 더는 2발로 서 있지 못할 것 같고 2 눈이 자꾸만 감겨서 별이빈의 선착장에 있는 부둣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여기 앉아있고 온 세상에 존재할까 싶은 멋진 음식을 먹었어. 그리고 너무 피곤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여긴 따뜻하고 편하네.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감기자 그녀는 스트란다에 있는 집 문턱에 아슬레가 서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별이빈에서 할 일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할 일을 마치자마자 나는 당신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아슬레가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당신 가면 안 돼. 그랬다간 나 다시는 당신을 보지 못하게 될지 몰라. 나 그렇게 느껴져. 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슬레는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내가 별이빈에 갈 날이라고. 하지만 가능한 한 서둘러서 돌아올게. 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맥주잔이 다시 채워졌군. 하고 오슬레이크가 말하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온다. 그리고 그녀는 두 눈을 떠 오슬레이크가 탁자에 맥주잔을 내려놓는 것을 보는데 그는 자리에 앉아 알리다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래, 내가 말했듯이 네가 달리 갈 곳이 없다면 내 배에서 자도 좋단다. 내가 말했듯이 말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자 알리다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자 그는 자기 맥주잔을 들어올리며 건배할까? 라고 말하고 알리다는 그녀의 잔을 들어올려 서로 잔을 부딪히고는 둘 다 맥주를 조금 마신다. 그러고서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는데 둘 다 맛난 음식과 맥주를 먹고 마신 뒤라 배도 부르고 따뜻하며 노곤하다. 그런데 오슬레이크가 지금 나는 좀 졸린데 잠깐 눈을 붙이는 것도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한다. 다행히 걸어서 멀지 않은 선착장에 배가 있으니 아마 승선해서 낮잠이라도 잘 수 있을 게다. 라고 말한다. 그러자 알리다가 피곤해요.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그러자 오슬레이크가 마저 마시고 가서 쉬자꾸나. 라고 말한다. 그러자 알리다가 네,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고 맥주를 조금 마시는데 오슬레이크가 단 2모금 만에 그의 잔을 비우는 것을 보고는 원하시면 제 남은 맥주도 드세요. 라고 말한다. 그러자 오슬레이크가 그녀의 맥주잔도 들어올리더니 입으로 가져가 남은 맥주를 한 모금에 쭉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알리다는 아기 시그바를 가슴에 안아든다. 그런 다음 오슬레이크는 보따리 둘을 짊어들고 문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알리다는 그를 따르는데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가까스로 발을 내디디며 오슬레이크의 등만 봐야지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녀의 눈이 스르륵 감기며 아슬레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결혼식이 있고 그는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음악이 고조되더니 그를 들어올리고 그녀를 들어올린다. 그러자 그들은 음악과 함께 미풍을 따라 떠오르고 각자 한 마리 새의 양쪽 날개가 된 듯이 그들은 하나가 되어 푸른 하늘을 가로지른다. 모든 것이 파랗고 가볍고 푸르고 희끄무레하다. 그리고 알리다는 눈을 뜨고 앞쪽에 있는 오슬레이크의 등을 목까지 눌러쓴 책모자를 바라본다. 그는 선착장을 따라 걸어가고 있고 알리다는 멈춰 서 있는데 그런데 그녀의 한쪽 발 앞에 그곳에 한 팔찌가 놓여 있다. 이렇게 노랗고 파랗고 아름다울 수가. 새파란 진주가 장식되어 있고 황금으로 만든 이런 아름다운 팔찌는 난생 처음 봐.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고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노랗고 파랗다니.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이런 것이 선착장에 놓여 있다니. 그것도 바로 내 한쪽 발 앞에. 그녀는 팔찌를 눈앞에 들어올린다. 왜 팔찌가 바로 여기 놓여 있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누군가 잃어버렸나 봐.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젠 내 것이야. 이 노랗고 푸른 팔찌는 앞으로 평생 내 것이야.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팔찌를 손에 든 채로 믿기지 않아 하고 생각한다. 이런 아름다운 팔찌를 잃어버릴 수 있다니. 이걸 잃어버리는 것엔 별 신경을 쓰지 못했나 봐.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젠 이건 내 팔찌야.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아슬레가 내게 준 선물이란 걸 나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선 안 돼. 나는 별이빈의 선착장에서 팔찌 하나를 발견하고는 아슬레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맞는 걸. 이 팔찌는 아슬레가 내게 주는 선물이야. 그냥 나는 알아.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결코 더는 아슬레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 하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것도 알고 있어.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런 것을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아는지는 몰라. 그저 알 뿐이야. 하고 알리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오슬레이크가 꽤나 앞서가 선착장에 이르러 있고 그가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자 그녀는 노랗고 푸른 팔찌를 팔에 차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팔찌를 갖게 되다니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슬레이크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는 어딘가를 가리키며 저기 고지 보이니 퀸텐이라고들 하는데 사람들을 목매다는 곳이 저기란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얼마 전, 바로 며칠 전에 딜리아 출신인 누군가가 저기서 목이 매달렸단다 라고 그가 말한다. 그런데 그게 네가 알 거라 생각하는데 라고 그가 말한다. 물론 너도 알겠지 라고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 남자는 그래, 그건 아슬레였으니까 잘 알고 있지. 그렇잖니? 라고 그가 말한다. 그러나 알리다는 그의 말뜻도 그가 여전히 가리키고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KBS 오디오북 저기 퀸텐이란 곳에서 아슬레가 목이 매달렸단다. 내 두 눈으로 봤지. 그가 매달릴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때 나는 별이빈에 있었단다. 라고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물론 그가 말한다. 하지만 그래, 어쩌면 너도 거기 있어서 알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그가 말한다.
그가 네 아이의 아버지이지 않니? 그래, 그렇지. 라고 그가 말한다. 적어도 저들 말로는 그 남자가 살인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들 하더구나.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네가 별이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면 그들은 너마저 매달려고 했을 게다. 라고 그가 말한다. 그러니 이제 내 배에 오르자꾸나. 라고 그가 말한다. 저들이 널 잡아다가 너까지 매달기 전에. 라고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러나 알리다는 그의 말이 들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피곤하다. 고향 사람이 매달리는 걸 보는 건 끔찍한 일이었지. 그렇게 그의 목에 밧줄이 돌려서 말이야. 그런데 저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을 죽였다더구나. 그 말이 맞다면 말이다. 라고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라고 그가 말한다. 그녀는 너무 갑작스레 죽었고 바로 다음 날 너와 아슬레가 사라졌지. 어째서였을까? 그리고 아슬레네 아버지의 보트하우스를 돌려받고자 했고 아슬레에게 그곳을 비워달라고 했던 남자는 당연한 권리로 그렇게 말했지. 적어도 저들 말로는 그래. 그런데 어째서 그가 바다에서 익사한 시체로 발견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그가 말한다. 이 모든 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런데 여기 별이빈의 늙은 산파 여인의 경우는 달라. 그녀의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녀는 살해당했어. 목이 졸리고 질식했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들이 그러더구나. 라고 우슬레이크가 말한다. 누가 그런 짓을 했든. 그래.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남들이 바라보는 눈앞에서 목 매달려 죽어 마땅하지. 아슬레가 죽었던 식으로 말이다. 라고 그가 말한다. 그런 짓을 하다니. 라고 오슬레이크가 말한다. 알리다는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만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슬레가 저만치 앞에서 보따리 2개를 지고 선착장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본다. 그는 우린 별이빈을 벗어나야 해. 계속 가야 한다고. 그러고 나면 앉아서 푹 쉬게 될 거야. 든든히 식사도 하게 될 거고. 내가 음식을 잘 챙겨왔으니까.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선착장을 따라 걸어가는 오슬레이크의 등을 바라본다. 알리다는 노랗고 푸른 팔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팔찌를 손가락으로 꽉 쥔다. 그리고 그녀는 아슬레가 멈춰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는데 그는 별이빈을 벗어날 때까지 우린 걸음을 서둘러야 해. 그런 다음엔 걸음을 늦출 수 있어. 그러고 나면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해.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조용한 삶을 살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알리다는 오슬레이크가 멈춰 서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는 저게 내 배란다. 좋은 화물선이지. 라고 말한다. 그리고 알리다는 그가 배에 오르는 것을 보는데 그는 그녀의 보따리들을 갑판에 내려놓고 서서 2 팔을 내뻗고 그녀는 팔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아주 노랗고 파란 팔찌를 조이면서 그에게 아기 시그바를 건네준다. 그런데 오슬레이크가 아기 시그바를 받아들자 아기는 성난 울음을 울어댄다. 알리다는 오슬레이크가 뻗은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난간을 넘어 배에 오른 다음 갑판에 안정감 있게 선다.
그리고 아기 시그발이 울면서 고함을 외쳐대자 오슬레이크는 시그발을 알리다에게 넘기고 그녀는 시그발을 가슴에 꼭 안고서 앞뒤로 어른다. 그러자 아기 시그발이 고함을 멈추고는 그녀의 가슴에 안겨 다시 평온하게 숨을 쉰다. 여러분은 지금 2023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욘 포세의 연작소설 3부작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3부작은 잠 못 드는 사람들과 올라브의 꿈, 그리고 해질 무렵 3편의 중편 연작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연작소설 3부작은 세상에 머물 자리가 없는 연인과 그들 사이에 태어난 한 아기의 얘긴데요. 최소한의 인물과 대사, 현실이지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름답고도 서글프게 들립니다. 단순한 구도의 이야기에 예술과 운명, 양심과 죄, 가족의 탄생과 소멸 등 삶의 굵직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2023 노벨상 수상 욘 포세의 대표작 3부작.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